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예전 20대와 30대 사이에서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기사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엔 파이어족, 희망이 사라진다와 같은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영상과 댓글을 보니 파이어족에 대한 꿈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오히려 그 열망은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될 이유에 관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파이어족을 선택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나 사회에서 교육받을 때 직업의 고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를 먹고 사회에 나와 취업을 하니 보이지 않는 직업의 고하가 존재했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며 전문직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 직업들 간의 고하를 나누는 기준은 얼마나 되기 어려운지 혹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할수록 더욱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이러한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한정된 숫자로 모두가 될 수 없었고, 대기업, 공기업, 은행, 전문직 등 많이 쳐져도 취업 인구의 20% 이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전역 후 저도 어떻게든 경쟁을 뚫고 최대한 높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저는 실패했고 20%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번 탈락이 누적될수록 자존감이 무너져갔고,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자신감이 채용 시장의 문턱보다 더욱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마음이 아파 포기를 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순간 이대로 시간을 더 보내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무서워진 저를 발견했고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뒤 일단 무엇이든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생산직에 지원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으로 자아실현을 겸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직장에선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선택지는 돈을 위해 저의 노동을 제공하는 길이었고, 막연한 생각을 정리하고 진짜 파이어족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최대한 자본을 빠르게 축적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고, 다행히도 저축과 절약은 제가 잘하는 것이기에 자신있게 시작했습니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저와 같은 이유를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과정에서 파이어족의 개념은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파이어족을 추구하게 된 계기이고, 이제 파이어족이 많아질 이유에 대해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이제 끝나가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점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국가 경쟁력이 흔들리는 만큼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의 숫자는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업시장에 진출한 학업 인구는 예전 저와 같이 20%의 구멍, 아니 계속해서 줄어드는 구멍을 뚫기 위해 애쓰지만, 80% 그 이상의 인구는 저와 같이 벽을 뚫지 못할 것이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기존 선택지는 두 가지로 계속해서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아직은 좁고 포장되지 않은 샛길이지만 파이어족이란 선택지가 등장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80%의 인구는 결국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결정됩니다. 누군가 월급이 더 많다면 그만큼 더 위험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결과값이고, 누군가 월급이 적다면 덜 위험하거나 그만큼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일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더 빠르게 벌고 싶다면 그만큼 육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당장 내일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도 많습니다. 단지 그곳에선 당신의 건강이나 삶의 질 따위에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어느 직장이든 쉽고 편한 자리는 존재하기에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과 AI의 발전,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한국의 기업 경쟁력 약화는 80%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 나가던 20% 내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직장인들에게 정년이 짧아지는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전자의 인원 감축은 이에 대한 신호탄처럼 보입니다. 시험을 통한 정기 채용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던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건 더 이상 이 흐름이 막거나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압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만약 이 흐름을 바꿀 수 없고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뿐이라면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20대, 30대에게 파이어족은 더 이상 샛길의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될 것이고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정년까지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가져올 문제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아르바이트, 취업, 부동산, 세금까지 그동안 사람이 성장 동력이었던 곳에서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반도체 분야에서 쓰였던 윈터 이즈 커밍이 이제 한국에 오고 있다 생각됩니다. 겨울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번 겨울은 정말 길고 추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왔기에 자산을 모으기 좋은 시기라는 점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의 상승폭은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202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대체로 높았음에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왔는데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임금이나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소상공인이 문제로 떠올랐지만 앞으로도 임금 상승률보다 경제 성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사람보다 자동화 기계 도입을 더욱 서두를 것입니다. 크레인 기술직 분야도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었고 올해 초에 제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5% 상승했고 2025년 최저임금은 2%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경제 성장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마이너스 값이 더 많이 보입니다. 즉, 우리 경제는 최근 4년 중 3년을 역성장했고 임금 상승은 곧 한계에 직면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기존에 두 명이서 하던 일을 혼자 해내야 하기에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무서운 점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물가 상승률에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름에 따라 자산 효과로 소비가 많아져야 했지만 부채로 쌓아 올린 가격은 오히려 이자 비용으로 인해 매수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누구나 원하는 소위 좋은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 인구 문제 등 국가 경쟁력은 앞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경제 성장이 물가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최저임금이 동결되기 시작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시간이 한국에 펼쳐지면서 생존을 위한 선택지인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끝으로 미래가 장밋빛으로 예상될 때는 현재를 조금 더 즐길 수 있지만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는 현재를 더 조여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파이어 준비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은퇴할지 말지는 선택의 영역으로 무엇보다 삶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아 실현의 길이 좁아진 20대와 30대에게 파이어족이란 키워드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파이어족의 희망을 가져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평균의 삶을 살 것인가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이지만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희망처럼 인간에게 강한 동기부여는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거나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기에 한국의 경제가 더욱 힘들어질수록 앞으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